이영우 사원님, 네. 그 자켓은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아, 저 오자마자, 예, 배고파 예, 죽겠습니다, 지금. 방으로 쫄래쫄래 들어가니까 애가 살짝 삐진 것 같아요. 방문 예. 열고 지금 왔는데, 손 흔드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나가네. 애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11년생입니다, 11년생. 11년생이면 올해 12살? 예,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예. 남자 친구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아빠하고 안녕하세요. 한참 친하겠네요. 근데, 개인적인 얘기라서 나중에 예, 말씀을, 예, 네, 그러시죠. 조금, 예, 진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발하셨네요? 보입니까? 네. 신영균 하구님은 항상 주변이 꼼꼼한, 아니, 지난주는 너무 밝아가지고. 예, 제가 떴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네, 주변이 너무 밝다고 하셔가지고. 아니야,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 그 오늘 괜히 출장 눈에 갔을 때, 빠져요. 출장 갔을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와, 차도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엄청나더라고요. 딱 근데, 창원 가셨으면 많이 막혔을 겁니다. 아니, 그 시간에 왜 막힌지, 아니, 분명히 거기에 써 있었거니, 7시 50분 도착인가? 했는데, 도착했는데 거의 8시 반이었나?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 참석 못 하겠다고 아마 거기 남겼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두 가지 경험을 딱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외부 강의 갈 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강사는, 제 주관은 강의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늦으면 안 돼요. 일단, 네, 맞아요. 늦었다, 끝나는 거예요. 커리어 마감할 각오로 가는 거지. 근데 맞아요, 어쨌든, 얼마 전에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주도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에요. 그 되게 참 드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와, 하늘에서 연착되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뭐, 네, 맞아요. 도로면 어떻게든 하겠는데, 와, 이게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번 주, 아니,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봐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1시에 강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11시 반 정도 출발하면 되겠다. 물론 평상시 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니까. 그래서 딱 평상시에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차를 탔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똑같이 카카오 네이비를 켰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비가. 근데 가는 길도 아는데 경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와, 알아요, 그거? 가는 길도 다 알아. 근데 카카오 네이비가 이거 안 돼 버리니까 갑자기 평상시 저 진짜 그 제한 속도 다 지키고 다니거든요. 뭐 학교 앞 같은 데 30km 이하, 일반 도로 50km 이하, 전용 도로 80km 이하 다 지키고 다니는데 와. 집에 아파트에서 빡 빠져나오는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와, 이거 이러다 늦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시내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나 지금 늦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와, 이 카카오 네이비 그거 한 번 안 됐다고 사람이 진짜 완전 바보 되는 그런 느낌 있죠. 교수님 카카오 네비 쓰세요? 저는 카카오 네이비 썼었거든요. 보통 팀앱을 많이 쓰던데 카카오 네비 쓰시는데? 카카오 네이비는 좋은 게 내가 출발할 때 있잖아요. 이거를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상대한테 대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서 저는 팀앱은 안 써봤고 예전에 팀앱이 제가 원래 KT를 자꾸 써가지고 팀앱이 저는 실시간도 너무 좋고 저 카카오 팀앱 네이버 네비 다 써봤는데 예, 심지어는 저 2개 켜놓고도 해봤거든요. 예. 팀앱이 최고더라고요. 아무리 써봐도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팀앱을 깔았습니다. 얘 하나만 이거 백업이 돼야 된다 이거. 예, 그래서 저도 라인을 깔았습니다. 신경사고님은요? 저는 카카오 앱 있습니다. 카카오 네비 쓰시는 분 많구나. 카카오 네비가 카카오랑 연동되니까 편한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팀앱을 안 써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팀앱이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또 너무 내가 쓰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뭐 네비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술을 먹고 네. 대리 기사님을 불렀어요. 네. 대리 기사님 카카오가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카카오 네비로 가시길래 기사님
제가 이제 거치대에 내비가 따로 있으니 그 팀앱으로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팀앱을 잘 못 보고 카카오가 익숙해졌다 카카오를 본대요. 예. 아니 장안동에서 저희 집을 가는데 왜 경부고속도로를 타냐고. 카카오 내비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더라고요. 그 저기 우리 회원님 집이 어딘데요? 저 인덕원이요. 저기 안양이요, 안양. 인덕원. 그래서- 인덕원이면 아니 그냥 동부간선도로 타고 가다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야 저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그 시간에 엄청 막힐 게 뻔한데 아니나 다를까요? 저기 과천까지 빠져나가는데 양재에서 한참 걸리고 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는 카카오 내비를 그것 때문에라도 난 도저히 사용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글로 찍진 않을 건데 희한하게 가더라고요. 뭐 내비 얘기 김명사고님, 우리 저기 팀앱 써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괜히 뭐 혼나는 느낌이네요. 카카오 내비 썼다가. 아니요, 저는 제 개인상 느껴보니까, 카카오든 네이버 일본 다 써봤는데, 저는 팀앱이 최고더라고요. 팀앱이 좋은 게 또, 네. 최소 시간 경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최소 시간 경로. 예. 제가 아까도 이제, 라이브 강의 들어야 되는데 7시까지 못 가겠다. 제가 네.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 네. 6시 10분에 출발했는데, 팀앱을 그냥 팀앱 추천 경로를 했더니 7시 45분에 도착이래요. 그래서 팀앱 추천 경로 말고 최소 시간 경로를 눌러보자 했더니 7시 반에 도착한대요. 정확하게 7시 반에 도착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그래서 저는 팀앱 혹시 뭐 SK 주식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아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김명사 아니고. 사고님은 일주일간 별일 없으셨어요, 현장에? 저요? 네. 저는 이제 발령 나고, 네. 발령. 예, 발령 나고 이제 적응 기간 좀 가지더라요. 예, 네. 크게 별일 없었습니다. 그 옆에 누구예요? 강아지. 저 강아지가 와가지고. 야, 씨, 강아지가 사람이 건들듯이 강아지가 건드네. 네, 저도 저 손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나도 사람인 줄 알고. 걔가 같이 좀 같이 큰가 나와도 봐요, 되는데. 강아지가. 제가 강아지가 이거 숙소로 옮겼는데, 네. 저 책상이 없어가지고 앉아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강아지 요만, 큰 거 아니에요? 저희 시바견인데 아직 시바견. 애기라서. 예. 저게 애기입니다. 시바견입니다. 시바견. 저게 애기라고요? 네. 저렇게 큰데? 네. 야, 나 또 갑자기 어렸을 때가 아니라구나. 갑자기 예전에 참 어떤 기억이 떠오르네. 저 강아지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지인 집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뭐 이렇게 중매수고 이런 건 아닌데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많이 결혼했어요. 그 중에 한 커플 집에 쫙 놀러 갔는데 앞에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있길래 난 반가워서 걔한테 막 달려갔는데 그 강아지가 보통 강아지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뛰어가면 막 도망가는데 걔는 가만히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 얘가 굉장히 반가워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야 반갑다 딱 했는데 애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도망도 조차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걔 입장에서는. 그로부터 한 10개월 정도 지났나? 한 번은 또 그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이번에는 집으로 놀러 갔어요.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재수 씨도 어디 갔다 그러고 애들도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형 이거 더 해줄게 그러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얘는 주방에 있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거 내가 이 집안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러다가 제가 밥 먹다가 야 재수 씨 저기 친정 간 거 맞지? 그랬더니 친정 갔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들어와 있지. 애들이 있었으면 못 들어와. 그렇지. 근데 왜 자꾸 누가 있는 거 같지?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누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옆에 베란다 이렇게 탁 봤는데 와 늑대가 한 마리 있는 거야 거기에. 그렇게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걔가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나 밥 먹다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밥 딱 먹다가 딱 보고 나가 으아! 이러고 근데 야 저거 뭐야? 그랬더니 강아지야. 야 강아지 야곰 같은데 이 새끼야.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걔 강아지라 그러니까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걔가 그 등치 큰 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오줌을 또 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겁먹어가지고. 제가 10개월 전에 봤던 그 조그만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아니, 종이 뭔데 그렇게 크지? 말라뮤트 알아요? 말라뮤트? 아, 말라무트요? 와, 나 아니, 엄청 클 알지? 텐데? 엄청 뭐 무슨 곰 같아. 애가 엄청 컸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애가 말라뮤트도 좀 허스키랑 생긴 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해요. 애들이 좀 생긴 게 카리스마 있잖아요. 밥 먹다가 봐봐요. 눈 마주쳐봐. 장난 아니야. 진짜 나 그거 보면서 걔 지른 거 보면서 야 내가 지릴 뻔했어. 이씨. 너 없는 줄 알았다가 와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걔가 먹기도 너무 많이 먹고 나서 배설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골로 보내버렸다 그러더라고. 요즘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제 완전히 이제 애기 없는 집도 많이 키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애 키우는 거랑 비용이 만만치가 않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에 누가 저기서 뭐 법안을 통과시킨다 뭐 한다 뭐 법안 발의한다고 했는데 그 강아지 보험 적용되는 거 뭐 그걸 뭐 만든다 그랬나 뭐 보고 그거 했는데 전 예전 같으면은 그게 무슨 미친 짓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 혹시 그러면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전 키우고 싶은데 저희 장모님이 같이 사는데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저는 키우고 싶은데 그래요. 우리 저기 진영이라고님은 강아지 키우시나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키우고 네. 와이프가 20살 때부터 16년, 15년 키운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내년 10년 차인데 네. 이제 같이 살았었죠. 한 4, 5년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애 태어나는 해에 갔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아니 그게 참 되게 가슴 아픈 게 제가 이제 혼자 살거든요. 결혼을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아무튼 혼자 사는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혼자 있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지 누가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삶 자체가.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오더니 야 그래도 자 너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너무 혼자 그렇게 있으면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너무 이상해진다. 강아지라도 하나 키워라. 그래서 아 형 그 강아지한테 뭐 못할 짓이냐고 하루 웬 종일 나가 있다가 잠만 자러 들어오는데 걔는 내가 걔 이렇게 케어도 못 해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희 형이 이제 강아지를 샀어요. 강아지 이제 딱 입양해가지고 키우는데 야 우리 형은 강아지를 항상 데리고 다니더라고. 어디 이동할 때도 차 옆에 딱 그 완전히 둘이서 네. 이게 그 뭐 실제 진짜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아 진짜 우리 신경사고님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강아지가 하나의 가족이고. 예.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걔는? 지금 이제 예, 6개월 됐습니다. 네. 6개월. 6개월이면 시바견도 좀 많이 커지지 않나요? 그 뭐 우리가 아는 엄청나게 커지진 않지만 네, 중형견이니까 이제 진돗개만 맞죠, 저 진돗개 맞아, 진돗개만 하면 와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키우지 그것도? 그 숙소에서 어떻게 키워요? 그러면 그렇게 커지면? 원래 본집은 좀 이제 테라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키울만 한데 저희 잠깐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평택에 발령 나가지고 이제 네. 오피스 맞다. 받아서 잠깐 네. 내려왔거든요. 네. 저번에 그때 모임 때 잠깐 말씀하셨었다 맞아. 발령 네. 받는다고. 모임도 해요? 저희 한번 했었는데 야 엄청나게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저희 그때 10명 왔나요? 네, 그 정도 왔던 것 같아요. 한 10분 넘으셨던 것 같은데. 난 삼척까지 다 갔는데 삼척에서 모였어요? 노래방까지 갔는데 아, 3차. 네. 나서 삼척에서 모였다고. 삼척 저기 건대 입구에서 모였습니다. 건대 입구에서. 건대 있고. 그래도 아니 저번에 한번 네. 그때 교수님 오셨나요? 저희 학부 모임 한다고 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다 모였었는데 저 지난주 토요일 날도 학교 행사 갔었는데 아무도 안 아니 왔는데. 그 말고 언제지? 1학기 때인가? 학교 행사 갔는데 나 혼자 있어. 뭐야, 1학기 왜 아무도 안 때인가 와? 학부 모임 한번 했었는데 교수님 그래요?
다 모이고 고깃집에서. 그래서 나 행사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드론 방지학과랑 뭐 다 왔는데 그때 토요일 날에요. 토요일 날. 그때 있었죠? 근데 계셨었어요? 응. 근데 왜 저 교수님 못 봤지? 눈에 안 띄나 보죠, 등치가 작아서. 아 근데 저는 그날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예, 그 조금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일찍 도착했는데 좀 뻘쭘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가서 한 5분 늦게 들어갔더니 다 네. 앉아 있는데 네. 아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그래서 저기 여기가 그 세종 사이버대학교 그 만나니까 맞대요. 그래서 네. 앉으려고 앉았더니 네. 한참 1시간 정도 흘렀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거기가 드론학과였던 거예요. 저는 산업안전공학과인데 야, 그래가지고 난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쯤 돼서 산업안전공학과 사람들하고 한마디 했어요. 아유, 어디 계셨냐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아니, 나서 아니, 보통 그런 데 가면 옆에 사람한테 무슨 학과냐고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아니 물어봤는데 저는 다 골고루 섞어 앉은 줄 알고 알고 봤더니 그 자리만 저 드론학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우리 산업안전공학과만 한번 해요 해가지고 요번에 만난 건데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 이게 사이버대가 좀 저도 예전에 한양사이버대 다녔었거든요, 경학을. 예, 예. 그때는 다 잘 모였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근데 그때는 왜 잘 모였는지 모르고 코로나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파도 있는 것 같고 참 야 너무 안 모인다 해가지고 온 사람끼리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는 가고 싶다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왜냐면은 뭐 여럿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좀 단체라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만나더라도 신경수 하구님 만났고 몇 명 만난 이 사람들끼리만 연락해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정보도 얻고 뭐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 어떤 업무를 하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때도 신경수 하구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뭐 건축 쪽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건설 쪽에 관리자로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많이 물어보고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도. 네. 좋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가 저 오프라인 모임을 좀 많이 제가 만들게요. 만들어서 좀 저기 학교 지원도 좀 받고 해가지고. 네, 딱 저희 여기 있으신 분만 나올 겁니다. 딱 여기 있으신 분. 아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고 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뭐 홍보가 좀 미진했으니까. 저 요번에 저기 그 문화 축제에 못 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전 토요일 날 딱 갔는데 토요일 날 제가 요새 12월 초까지 논문을 좀 내야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연구실에서 막 논문 쓰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 누굽니다. 딱 그런데 갑자기 타학과 학부가 전화 왔더라고요. 세무회계학과 학부가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뵈려고 왔는데 안 오시나요? 딱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지금 가고 있는데요. 몇 시쯤에 도착합니다. 근데 갔는데 되게 학교에서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태우도 왔던데. 예. 근데 누가 밴드에다가 영상 올렸는데 그날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김태우가. 노래가 좀 별로던데. 원래 잘하는데. 김태우 그때 잠깐만 그 사회도 개그맨 누구죠? 예전에 나몰라 패밀리 나왔던 김재우 아닙니까? 맞아요. 김재우하고 여성 MC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용을 좀 많이 들었겠는데. 되게 신경 엄청 많이 썼어요. 저는 좀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좀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학과 교수님들하고 얘기한 게 우리 학과 행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학과 행사, 그러니까 안전공학과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좀 해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위험선별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든 그쵸. 뭐 안전문화 관련해서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에 관해서 하든 아니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하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뭐 한 2-3시간 같이 세미나 하고 뭐 아니면 그런 걸 한번 잘 연계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맛있는 거 뭐 그런 거 딱 세팅해 놓고
지금 교수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저희 그 요즘에 사이버 대학교도 이제 예전보다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뭐 과도 네. 뭐 많이 근데 이제 대학원은 저희 안전공학과가 생기기가 좀 어렵나요, 혹시? 그거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정말 사이버 대가 정말 좋거든요. 사이버 대학교도 그렇고. 근데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대학원을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뭐 듣기로는 뭐 안전공학과 출신을 다 뽑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대학교 넣었는데요? 과기대요, 과기대. 아, 우리 학교? 예. 예. 그래서 뭐 물론 제가 면접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뭐 예. 제가 뭐 부족한 면이 많았겠죠. 근데 뭐 나중에 저희 회사에 다니시는 선배가 있어요. 거기 다니는 물어봤더니 이번에 뭐 안전공학과를 많이 뽑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놀기에도 시간이 아깝고 뭐 공부하면서 그냥 나도 그냥 학사라도 사이버 들어가서 따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 대학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이버 대학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과가 몇 개 없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안전공학과도 좀 있으면은 너 바로 지원해서 다니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도 그거 좀 들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요건이 있어요. 교육부 인가 조건에 맞춰야 맞아요. 되는데 예. 그게 좀 맞추는 게 조금 아직 좀 미진해가지고 이제 공학 계열이나 이런 계열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러던데 사이버가 그거 맞나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아예 잘못된 그렇지 않고요.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만들면 이제 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될 것도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 대학원은 크게 따지면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두 부류. 딱. 코스웍이랑 논문. 그래서 코스웍은 사실 수업 듣는 거지 뭐 이게 수업 듣는 거에 아무나 하는 건데 논문 쓰는 게 어렵잖아요. 맞다 그렇더라고요. 예. 논문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뭐 며칠 전에도 뭐 어떤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 이렇게 논문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보면 너무 어려워요. 논문 쓰는 거 자체를. 그리고 왜냐면 논문이라고 하는 게 딱 형식이 딱 받쳐준 글이라서 요 형식대로 써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글 쓰는 건 그냥 우리 붓 가는 대로 막 쓰잖아요. 우리 쓰고 싶은 대로. 보고서라 그래도 뭐 일정한 형식이 있을 뿐이지 그게 뭐 너무나 타이트하게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이버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논문 지도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논문 써야 되는데. 맞아요. 교수님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이 그 네. 논문 쓰는 맞아요, 수업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지금 부경대학교 부산에 네, 그 소방공학과 지금 네, 수료 상태거든요. 네, 네, 논문을 쓰다가 네,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문이 대학원 뭐 저희 선배들 보니까 저희 대표님은 거의 졸업을 하셨고요. 그 네, 과기대를 네.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지금 수료 중이에요. 근데 2년 안에 쓰면 되는 거 맞나요? 2년 안에 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 네, 연구수료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수료하고 나서 3년? 3년, 저희 5년 뭐 예. 저희 부장님은 2년인데 이제 요번이 끝이래요. 그래서 12월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지나면 네. 돈 내면 또 연장되니까요. 그래요? 아예 못 쓰는 건 아니고. 재입학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니,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지. 돈 내면 다 해주죠. 왜 안 해줘요? 그래서 다 해주죠. 그분도 보니까 논문 쓰는 거 보니까 안전공학과인데 네. 과기대 안전공학인데 설문조사를 지금 뭐 좀 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쓰냐고 물어보니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게 왜 비밀이지?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문 쓰는 게 되게 힘든 게 일단, 기본적으로, 논문의 글의 형식이란 게 논술문이잖아요. 주장을 하고 논거를 붙이는 이 글의 형식인데, 이런 거 쓰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게, 일단 첫 번째로 주장을 하려면, 어떤 사안에 대한 많은, 아까 말했던 그 고찰,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그 관련된 것들 막 갖다,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막 이런 거 막 널려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막? 지금 네. 막 쓰고 있는 거? 저런 거? 막 이런 거? 어, 그러니까 막 이게 저기 그거거든요. 왜안 했죠? 이게 그 하엔리 책 있잖아요. 네. 31년도에 나온 책. 이런 것들 막 보고 번역하고 막 내용 집어넣고 막 어쨌든 막 쓰는 거거든요. 막 이게. 그리고 1장, 2장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장이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쓰고 또 2장은 이론적 배경 막 쓰고 3장부터는 이제 내가 한 거.
뭐 예를 들면 설문을 했으면 설문 갖고 이제 막 분석해가지고 그게 앞에 1, 2장 했던 내용과 막 연결해서 쓰고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뚝 쓴 다음에 5장은 또 결론을 막 내기 위해서 이게 1년에 1장부터 5장까지 이 흐름이 다 맞아야 되니까 이게 맞추는 게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료해서 끝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논문이란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냥 들어왔다가 코스업 딱 들으면 할만하거든요. 할만한 게 아니라 쉽죠. 코스업은 뭐 수업만 들으면 끝나니까. 근데 이제 그 수업 듣고 있다가 너무 쓰려고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주제 선정도 안 해봤는데 관련된 있는 거 내용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인용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건지 논리를 어떻게 펴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거. 근데 제가 사이버대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논문 지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저 한양사이버대 나왔는데 2016년도에 15년도인가 그때도 저 경영학이었어요. 그때 회사가 네. 제가 경영 부서 쪽에 있어서 네. 4년제라도 졸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 전문대에 편입해서 했는데 그때도 논문이 졸업 저기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수업을 음. 들어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쓰긴 써서 냈는데 이제 비 맞았네. 빗불 맞았네. 비 맞았나? 그래서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야 그때도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근데 뭐 쓰긴 언제 한번 써가지고. 진짜 우리 세미나 할 때도 그 논문 쓰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할까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냐면 그 대학원에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딱 맞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졸업하려고 뭐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논문은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선행 연구를 고찰해야 되는 그럼 선행 연구부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럼 찾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논문에 관련된 그 무슨 수업이 있나요? 저희가? 아주 네, 요번 학기 하고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예요? 강의 제목이 뭐예요? 강의가 뭐예요? 나 왜 처음 들었지? 근데 교수님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연구 방법론이라고요. 교수님 건지도 몰랐네. 뭐 괜찮아요, 뭐. 그래도 저 교수님 1학기 때 2개 듣고 지금 교수님 거 지금 4개째 듣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보이세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안전 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선행 연구를 와. 고찰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이렇게 쭉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연구 대상은 물리적인 기준, 개념적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주고, 연구 목적은 어떻게 나눠주고,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갖고 이제 내가 쓸 논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연구가 덜 돼 있구나. 이런 부분을 더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것과 파생되는 어떤 종류의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단초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수업을 몇 주간 듣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객관식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맞추고 이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문이 왜 어렵냐? 정답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쓰는 게 맞는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어떤 해당 주제에 따라서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방법이 막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생각을 엄청 이렇게 숙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논문 썼는데 한 반 페이지도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게 잘 안 써주는 거지. 나가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왜 사회에서 박사학위를 용인해 주느냐? 이 사람이 박사학위가 통과하기까지 했던 그 지난한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스킬은 없지만 시간만 주면 이 사람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로서 이 박사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논문이 어마어마하네. 제목들도 그렇고 와. 보여요 지금?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캡처 땄습니다. 캡처. 예. 나중에 한번 보려고. 나중에 한번 진짜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네. 세미나를 한번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뭐 제가 제 방식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만 뭐 필요하면 이런 것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들으면서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가이던스만 있으면 사실 거기에 바꿔서 내용 채워넣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저희 안 그래도 저희 다른 교수님 수업 듣고 있는데 논문 네. 보고 보고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학술 논문 보고. 네. 예, 그래고 요즘에 소방방재 그 관련해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소방방재 논문 많이 찾고 있거든요. 네. 어디서 네. 찾으세요? 학회, 근데 RISS 거 가면은, 예, 맞아요, 웬만한 맞아요. 거 다 있어갖고, 따로 맞아요. 없으면 이제 맞아요, 국외 맞아요. 논문은, 기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 국내 예, 논문은. 예, 네. 국외 거는 이제 따로 이제 구글링 해가지고 좀 네, 네, 찾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고 막 또 내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해놓고 안 그러면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문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 딱 정해진 글이라서 그 맞는 대로 쩍쩍 집어넣어야지 내 맘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또. 교수님 국회 도서관 가면도 많지 않나요? 국회 도서관 가면요? 네. 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저는 거기서 많이 보거든요. 뭐 네. 할 때. 거기도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거 네. 리스트 네. 아무거나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나와요. 네. 저 뭐 다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 갖고 네. 제가 정리한 거니까. 나중에 이거 교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거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이런 거 정리는 좀 잘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빨리 캡처 떴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아니 캡처 뜰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한번 우리 세미나 할 때 제가 이거 다 네. 뭐 드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뭐 다 드리고 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왔는데 대학원이 어떤 데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딱 보니까 논문 써야 된다 그러는데 논문 뭐 어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제 뭐 멘붕 예, 빠지고 이제 저희 시간 한 선배들하고 학기 한 학기 부장, 갈수록 예, 이제 내 차례가 온 것 같은데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수님 찾아가면 연락 깨지고 저희 큰일 지금 났네. 근데 뭐 선배들도 양적 지금 연구라 그러면 골치 아파들어요. 골치 뭐 아파하더라고. 통계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통계를 어떻게 돌릴 줄도 모르겠는데 통계 분석도 못하 이게 여러 가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실 안전연구 방법은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논문이란 걸 쓰기 위해서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적 아,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적 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제가 방금 좀 보여드린 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이제 안전연구 방법론이고. 음.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주제별로 정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세미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많이 오겠죠. 점점.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진영이라고는 너무 해주셨으면. 멀지 않나요? 네? 예? 진영이라고는 오시기 너무 멀죠. 뭐 매주 하시는 거 아니면 뭐 가겠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네. 건물만 보고. 처음에 예를 들어 첫 세미나 할 때는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오프라인 그저 뭐냐 줌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죠. 어, 네. 근데 대학원은 저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어떤 결정들 중에서 두 가지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하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교정을 했어요. 치아 교정을 했거든요. 어, 근데 치아 교정에 그러니까 치아 교정은 저 미용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아 교정을 했는데 교정 끝나고 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아, 내가 두통을 달고 살았던 거였구나. 그게 또 관련이 예, 있구나. 이 부정교합이 있을 때는 이게 머리 아프게 이런 게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냥.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못 느꼈죠. 근데 교정을 딱 하고 났더니 이게 막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고 너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어,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대학원이에요. 저는 대학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적을 갖고 가는 대학원은 정말 좋죠. 근데 이제 그 목적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학원이 뭐 하는 데인지를 알고 가면 이제 대학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 대학원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누구한테 뭐 얘기하려고 과시하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 치고 졸업하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대학원은요 수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석사 수료 그거는 그냥 학사랑 똑같은 거지. 그게 학사 수료라고 해서 어떻게 뭐 대우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졸업이란 걸 하려면 반드시 논문이 통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코스웍에서 뭐 A 플러스 받고 A 제로 받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내가 논문이요? 이 수업 듣고 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논문 주제를 빨리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이 선행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또 쭉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논문을 써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게 그래야 적기에 딱 졸업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수료되고 졸업이 한 학기 두 학기 미뤄지면 한 두 학기 이상 미뤄지면 거의 졸업 못해요. 왜냐면 그 긴장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수님 이거는 네. 질문이 교수님은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교수님이? 저요? 네, 근데 교수님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저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호경 학우님보다 나이 더 많아요. 많은 건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교수님들은 좀 약간 희끗희끗하시고 좀 연세 좀 옆머리 흰머리 많아요. 있으시. 근데 좀 그러면 지금 그 뭐야 박사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박사까지? 아 당연하죠. 와, 근데 그걸 다 하시려면은 와, 모르겠네. 저는 생각 자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다 하셨을까? 아니 뭐 전혀 젊지 않고 그건 네. 뭐 나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대학원 들어와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만나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할 기회가 없겠죠. 전혀 없고 일단 저는 연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제 적성하고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된 거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들을 뭔가 촉이 딱 잡히면 이제 그래 넌 파보자 씨 막 하고 아까 막 그러고 정리하는 거 이거 뭐 어떤 정형화된 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파일 있잖아요. 테이블 그것도 제가 이거 만들어서 거의 저희 대학원에 있는 웬만한 사람 다 줬을 거예요 제가. 니네도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교수님 일단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졌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교육 가기 시작한 것도 사실 대학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전에는 뭐 가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고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에 제가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그냥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겼을 거예요. 진짜 거기 가고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 과정 오고 그런 분들을 옆에 두고 네. 그래서 제가 진영균 학우님한테 국내 교육 들으실 거 조금 세이브 하셔가지고 아예 휴가 좀 내셔가지고 미국을 아예 가셔라라고 얘기한 게 이게 완전 다르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습득해온 그 지식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이란 분야가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이드 잡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교수님도 그러면 자격증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학사, 석사, 박사 다 저기 안전공학 했는데 네. 제가 중간에는 전혀 다른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제가 근거역계질환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거역계 부담 자격 관리할 때 제가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일을 했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이게 나중에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이 자료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정말 그러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